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전국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검찰 수사와 함께 향후 파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전이었죠. 이 중남미 순방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는데 일단 두 분의 사이를 봤을 때 독대 굉장히 의외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공개된 얘기 말고 또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 추측은 뭐 저도 공개된 얘기 외에는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뭐 많이는 없을 거 생각이 되고 독대가 의외다. 참 우리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이 독대가 의외가 되면 안 되겠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인데 그렇죠. 자주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앞으로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분이 이제 그 국정이 어렵다는 걸 인식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큰 얘기를 했죠.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는 갔다 와서 결정하겠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그 언론들의 그 분위기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정사실화는 아니고 검찰 수사 한 열흘 동안에 또 추가 폭로되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대통령이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특검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이라는 거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뭐 최대한의 카드를 내놔서 국민들한테 한 점 오업도 없이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밝혀서 이 두 가지 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외에 뭐 다른 얘기를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브리핑에 나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특히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가서 청와대 들어가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부분에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 당내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여당 내에서도 총리 사퇴, 자진 사퇴 또는 뭐 해임 건의안 뭐 이런 네. 얘기들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4.19 재보선 현장을 김무성 대표가 쭉 다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런 민심을 그 가감 없이 다 전달했을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 일정까지 미루면서 그렇죠. 김무성 대표를 굳이 만나고 가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하는 기간 중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에서도 그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야당도 해임 건의안을 그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12일 공백 기간 내에 총리가 국회에서 해임 건의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뭐 또 자진 사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해외 순방 기간 중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그 김무성 대표를 불렀지 않겠느냐. 사실 국정의 삼각축이 당정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청와대 이병기 실장과 그 이완구 총리가 그 성완종 메모 리스트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사실 공개적으로 불러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해외 순방 12일 동안 내에는 총리 공백 사태를 좀 막아보고자 그래서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예봉을 좀 꺾는 그런 조치를 한 거죠. 사실은 어떠한 조치라도 하겠다. 어떠한 조치 내에는 순방 이후에 뭐 총리 경질이나 아니면 자진 사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한다면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비판의 여론에 그 예봉을 꺾는 조치를 해놓고 그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대통령이 지금 일단은 순방 중이어서 공석입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과거의 제2의 차떼기 사건과도 조금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면서 조금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떼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여당 캠프에서 대기업들을 상대로 그냥 전방위적으로 그냥 돈을 갈쿠리를 긁어오는 그런 과정이었죠. 네. 그래서 뭐 매덕 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상대로 그 불법 선거 자금을 모으다가 그걸 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트럭으로 전달하다가 차떼기, 그게 차떼기입니다. 네. 근데 그때보다는 액수는 조금 적은 것 같고요. 근데 특정 기업이고 특정 기업인이자 또 정치인이 죽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폭로건이기 때문에 그때와 다른 것 같고. 그 어떤 분은 또 정태수 한보 사건, 97년에 그 한보 사건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선거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불법 선거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일이 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뭐 기억에도 생생하잖아요. YS 정권 때 그 한보 있었고 DJ 정권 때는 게이트가 많았어요. 뭐 이용호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박연차 뭐 네. 게이트도 있었고 그래서 참 이번 기회에 말이죠. 대통령이 갔다 와서 여야 과거를 막론하고 한번 그 정치 해결 하겠다고 했으니까 요거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한번 과제를 우리 대통령 네네. 주고
수사의 우선순위는 빨리 요번에 그 드러난 사람들 있죠.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야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 같으니까 물타기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수사의 순서가 있는 네. 거죠. 수사의 순서가 있는데 일단은 그 메모에 나와 있는 8명 그리고 그 8명을 수사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그 수사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다른 것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사를 한정해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사 초반기부터 마치 야당도 다 연루돼 있는 것처럼 그런 물타기를 해서 수사의 핵심 쟁점을 흐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인 거지 야당은 수사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보통의 이런 사건들이 임기 말에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전 정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임기 말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3년 차에 그 절반도 지나지 않는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요. 나왔다는 게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3년의 그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위기인데요. 이것을 기회로 전환하려면 사실은 자기가 가까운 측근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그 소상히 밝히는 이런 과정이 된다면 우리 정치의 어떤 그 정치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또 기회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검찰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검찰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또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특검까지 좀 수용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좀 말끔하게 씻어내고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기를 기회로 예. 삼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회동을 통해서 어떤 당청 관계 변화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당청 관계는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선 그 협력의 그 과정이 더 강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추가, 물론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측근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무게추는 저는 당으로 넘어갈 거로 봐서 김무성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무성 대표가 참 요즘 신중하게 아주 진중하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당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이완구 총리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해임 건의안을 먼저 우리가 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많은데 잘 정리를 하면서 대통령하고 이게 대화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 뭐 비리가 있는 사람 출당까지 시키겠다. 아주 원론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 같고. 네.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이제 수사를 그 하는 움직임이 뭐 어떤 신문, 조선일보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저는 수사의 우선순위는 우선 드러난 8명,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황 증거가 확실한 홍준표 지사하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물타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뭉뚱그려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뭐 과거까지 해보겠다 해서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이완구 총리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야당이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입법부는 여야가 협의 없으면 협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야당이 물타기인데 여당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은 극렬한 또 그 권력 그 정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야당은 또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또 뛰쳐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자칫 야당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5년 한 해가 완전히 또 이거 그냥 허송세월되는 그럴 그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검찰한테 여야 뭐 다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정확히 둬라 이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수사 우선순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심스럽게 뭐 야권 리스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지금 보면 직격탄을 맞은 모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권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나리오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권력의 무게 중심이랄까요? 이런 게 청와대에서 당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네.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인사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총선 1년 앞둔 시기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총선 공천권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더 많이 행사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당으로 더 옮겨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해외 순방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한 민심이나 야권의 대응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어찌 보면 좀 초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지금 국회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만지작거리는데 지금 야당의 주장은 이번 주까지 자진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앞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실제로 쉽게 해임 건의안 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야당이 실제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의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완구 총리가 계속 버티기로 간다면은 이게 4.19 재보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19 재보선 표심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면은 결국 김무성 대표로서도 여러 고민 중에 한 가지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이완구 총리가 3천만 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결국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매우 어렵죠. 저는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비타박스까지 나왔어요. 네. 비타박스 안에 현금이 들었는지까지도 안 나왔어요. 비타박스까지 나왔는데 그걸 누가 들고 갔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정황은 그겁니다. 지금 성완종 회장이 4월 4일 날 오후에 이완구 총리를 만났다는 그 정황이 많이 나오는데 네. 오늘도 나왔잖아요. 예. 그 지역 신문 기자가 내가 성완종 회장하고 이완구 총리가 만나는 것을 본 건 아니지만 그때 같이 사무실에 있던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들었다.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저는 제목만 보고 그 기자가 본 걸로 이제 생각했는데 또 옆 사람한테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잠깐 사무실 나가 자리를 비우고 다시 들어갔더니 성완종 회장 왔다 갔더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은 제가 봐도 이완구 총리가 만난 것 같아요. 만난 것 같은데 만난 그 어떤 팩트, 그 다음에 비타 500, 그 돈이 전달된 팩트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른 그 도덕적인 위신 추락, 권위의 손상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대통령 순방 중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추진된다. 저는 추진되지 않으라고 봅니다. 이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고요. 쉽지 않은 과정이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요. 자칫 이거 추진했다가 여당의 이탈표 14표 확보 못하면 부결되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치명타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자진 사퇴라든가 여당에서의 어떤 사퇴 촉구 강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러날 가능성이 없는 게 지금 대통령 순방 중에 국무총리까지 물러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이 이완구 총리 밉지만 그런 것까지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는 이완구 총리가 의혹을 받든 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든 간에 일단은 자리를 지키는 와중에 네. 여러 가지 이걸 냉정히 지켜보고요. 그 뒤에 와서 대통령의 판단, 또 여야의 판단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검찰에서는 오늘까지는 늦어도 채취한 자료를 압수해서 집중적으로 뭔가를 좀 밝혀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총리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뭔가 말 바꾸기가 계속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다. 이런 해명을 하느라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충청도 민심을 조금 자극해서 좀 동정심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쪽에서 민심이 좀 냉담하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셨어요? 후폭풍이 더 센 거죠. 예. 네. 지역구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그런 않다고 상황인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 판단은 이후에 해야 될 문제지만 예.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완구 총리는 거의 식물 총리가 된 거나 다름이 그러니까요. 없죠. 저는 왜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같은 동양 출신이고 같은 동료 의원이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잘 모르고 만난 적도 별로 없고 네네. 그다음에 특히 4월 4일 4시경에는 독대한 적도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증언들이 나오는 게 가장 핵심 증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완구 총리의 전직 운전기사입니다. 이 운전기사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당일에 성완종 회장이 왔다. 다른 사람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운전기사가 보지는 못했어요. 네. 성완종 회장 비서하고 앉아서 얘기한 것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완종
그러니까 전 회장의 그러니까 비서가 와서 왜 의원이라고 안 하고 회장님이라고 하냐. 뭐 이런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성완종 회장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후보 등록일에 선거사무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후 4시경이면 오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이 와서 이제 그 격려도 하고 뭐 또 실세고 당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눈도장도 찍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전에 많이 왔다가 오후에는 선거운동차 대부분 나가는 예. 거고요. 그리고 성완종 전 회장이 인접지역구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현역 의원이었는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같이 만나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나 유력한 인사가 오면은 후보가 따로 이렇게 독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그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왜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안 만났다 또는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돈 3천만 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알아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 이전의 해명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완구 총리는 총리로서의 어떤 권위나 뭐 이거 도덕성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 좀 근데 드립니다. 아마 이게 이완구 총리가 말 바꾸기를 계속 할수록 새누리당 입장도 좀 난처해질 것 같아요. 뭔가 여론에서 옥죄오는 그런 민심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될 어떤 순간이 올 텐데 어떤 그렇죠. 생각을 좀 뭐 하고 언젠가는 있어요? 결단을 해서 당에서도 당이 살아야 되니까요. 어제 벌써 그 얘기를 했던데요. 그 유세를 가서 그 누구라도 뭐 비리에 그 연루돼서 결과 나오면 출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뭐 이완구 총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그 이 대통령 순방 과정에는 뭐 어떤 그 움직임을 그 뭐 낙마시킨다든가 이런 과정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야당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지금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총리까지 저런 그 어떤 위치 변동이 있으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그 순방 중에는 자리를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수사 결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완구 총리랑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궁금하니까 이완구 총리 혹시 진짜 받았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나요?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언론인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네. 이완구 총리가 국가 원수하고 통화한 것은 밝힐 수 없다. 이런 네.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예. 대통령 스타일이 그 직접적으로 전화 안 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동안 네. 여러 봐서 아마 누굴 시켜서 이병기 실장을 시켜서 뭐 저는 전화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물어봤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뭐 이완구 총리의 답변은 뭐 저는 언론에서 한 답변 그대로 아닐까 싶은데 네. 정황적으로 대통령도 이제 판단을 지금 하기는 어려우니까 갔다 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뭐 전화하는 거는 뭐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 대통령이 저는 전화를 저 뭐 당대표건 국회의원이건 직접 전화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제가 이번에도 그 대통령 그 대국민 그 어떤 그 발표가 좀 있어야 된다 했는데 네. 이번에 그때 잘 그 발표가 있어서 대통령이 뭐 예봉을 아까 뭐 날카롭게 꺾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뭐 대통령이 원칙적인 자세를 지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해서 아주 만약에 뭐 물러났을 경우에 또 다시 이제 총리 인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네. 더 이상 인물이 있을까요? 또 글쎄요, 이제 그 예. 현직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사기를 논한다는 예. 게 좀 이런 얘기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그러긴 예.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네. 지금 당의 무게중심이 너무 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갈 상황에 여기에 견제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한 사람을 고르지 않겠느냐. 아. 뭐 그런 상황이면 뭐 김문수 전 의원이나 전 지사나 아니면 오세훈 전 뭐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후보군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홍원 총리가 뭐 그 일부 인터넷에 보면 다시 또 붙들려 가라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재미난 많아요. 예. 그림도 있던데 예.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순방 이후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